인스코비입니다. 매수가는 3,200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20% 들고 계십니다. 이번 주 흐름이 정말 좋았습니다. 주 후반에는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차익 실현을 언제쯤 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우리 신현식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네, 인스코비는 이제 사업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알뜰폰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그리드 쪽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화장품,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쪽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스코비에서 매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 알뜰폰입니다. 알뜰폰인데 그 중요한 건 이제 국내 알뜰폰 시장에서 통신 3사의 그 서비스를 하는 국내 유일한 업체가 인스코비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매출의 약 80%가 알뜰폰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매출이 좀 안정적일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매출 비중이 높은 스마트 그리드 사업입니다. 기존 전력망의 ITC, 정보와 통신 기술을 접목해서 수요자와 공급자의 실시간 정보 교환을 해서 신재생에너지라든가 전기차 충전 쪽 이쪽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쪽은 이제 한 19%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고 있는 사업이 이제 바이오 쪽 사업입니다. 바이오 쪽 사업은 미국 통증의학 전문의 김문호 박사가 개발한 바이오신약 이쪽에서 임상 3위 진행 중이고요. 그 다음에 주식회사 INNS를 흡수합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궁경부 백신암 관련해서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 의약품, 그 다음에 기능성 화장품 쪽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인스코비가 주가가 상승했던 이유는 여기서 그 알뜰폰 쪽에서의 매출이 가장 큰데 그거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한 건 아니고요. 매출 비중이 되게 좀 소소한 바이오 쪽입니다. 바이오 쪽으로 최근에 줄기세포 관련해서 그 주가가 상승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단기적인 이렇게 재료에 의해서 상승했기 때문에 지금 같아서는 살짝 상당히 주가가 좀 고평가돼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차트 흐름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인스코비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 가장 큰 매출 비중을 이용한 게 아니고 가장 적은 바이오 쪽으로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요. 오늘 그 24%까지 좀 올라오면서 윗꼬리에 달고 좀 주가가 좀 밀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대에서는 제가 봤을 적에는 4,300원대 요렇게 올라올 적에는 분할 매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3,800원을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 전량 차익 실현하시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분할 매도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할 매도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참고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고민 해결해 볼게요. 현대코퍼레이션 홀딩스입니다. 매수가는 12,000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15%입니다. 외국인이 10월부터 꾸준히 물량을 담아주고 있습니다. 아주 조금이지만 그래도 수익 중인데요. 조금 더 보유를 한다면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지 이번에는 우리 신현식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네, 현대코퍼레이션은 이제 앞에 이제 현대자가 붙었기 때문에 현대 관련해서 회사다라고 좀 알고 계시겠죠. 현대코퍼레이션에서는 이제 매출이 신사업 쪽이 가장 매출 비중이 큽니다. 이제 우리가 신사업이라고 하면 이제 현대코퍼레이션 홀딩스에서의 신사업은 농축산입니다. 농축산 이쪽에서의 매출이 상당 부분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쪽에서 매출이 한 80% 정도 됩니다. 그리고 현대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해외의 현대 브랜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대가전이라든가 세탁기에 현대자 이 브랜드가 붙게 되면 현대코퍼레이션이 그 브랜드 관련해서 로열티 수익을 좀 받습니다. 근데 이 현대 그 로열티 수익이 연 한 매출이 한 50억 정도가 좀 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의 매출은 좀 안정적이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현대코퍼레이션에서 가장 큰 부분은 그 지금 이제 시가총액이 한 1,000억대가 되고 있는데 부채 비율도 상당히 적고요. 그 다음에 성장성 있는 기업은 아닙니다. 그냥 매출이 일정하다. 그리고 현금 비중이 많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회사는 시가총액이 1,100억인데 현금성 자산이 약 한 500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PBR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PBR이 한 0.6배 정도 좀 되고 있고요. 일단은 이런 측면에서 봤을 적에는 기업 가치는 상당히 안정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차트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5월 달에
2018년 5월 달에 이제 주가가 한번 크게 좀 올라갔죠. 이때는 이제 이 현대코퍼레이션이 이제 주가가 상승했던 이유가 이제 기업의 가치라든가 이것 때문에 움직인 건 아니고요. 대북 테마로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앞에 현대자가 붙으면서 뭐 대북 테마주로 좀 움직였고요. 최근에 주가도 좀 이제 18,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주가가 좀 상당히 좀 많이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 주식은 제가 봤을 적에는 이제 거래량도 적고 단기적으로 갖고 가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갖고 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PBR 대비 적정 주가 가치는 한 15,000원 이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번에 상승은 만약에 이제 대북주 섹터로는 테마로 형성돼서 움직이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냥 이 회사의 자산 가치 대비해서 좀 저평가돼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매출 구조라든가 상당히 안정적인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점,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일단 보유 의견을 좀 드리고요. 15,000원까지는 좀 갖고 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코퍼레이션 홀딩스 확인해 봤는데요. 국고처 2부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지금도 문자창 샵8281번 활짝 열어놨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네, 솔브레인입니다. 매수가는 8만 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30%입니다. 아까 다음 주 전략에서 반도체 장비, 소재 장비들 좀 주목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신현식 대표님께서는 솔브레인 좀 긍정적으로 네. 보시나요? 아니 결론은 뭐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네네. 네, 솔브레인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가총액이 약 한 1조 2천억 정도 되고요. 회사는 되게 좋습니다. 이제 매출도 증가가 되고 있고 현금성 자산도 한 2천억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 6월 달에 매출액을 보게 되면 10.4%가 좀 증가가 됐고요. 영업이익은 9.6%가 좀 증가가 됐습니다. 당기순이익은 36.6%가 증가가 됐는데 이 회사는 이제 제가 봤을 때 앞으로 계속 실적은 좋아질 것 같습니다. 성장성도 엄청 커질 건데 주가는 이미 좀 많이 선반영이 됐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솔브레인이 하고 있는 이제 그 사업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가장 큰 게 반도체 재료 쪽입니다. 이 반도체 재료 쪽이 2015년도에 이제 매출 비중이 약 한 49% 정도 됐다가 2019년에 지금 59%까지 좀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디스플레이 쪽입니다. 디스플레이가 이제 2015년도에는 이제 40% 정도 됐다가 지금 현재로는 매출 비중이 30% 정도로 좀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2차 전지 쪽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쪽은 삼성 SDI하고 SK 이노베이션 쪽으로 제조사에 관련해서 제품을 좀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큰 이슈는 뭐니 해도 불화수소입니다. 우리가 그 한일 무역 전쟁에 따라서 불화수소 관련해서 테마주가 형성이 됐었는데 그때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이 불화수소 관련해서 첫 번째로 움직였던 게 이제 후성입니다. 후성이 삼성전자에 불화수소를 납품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그게 이제 가장 먼저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이제 솔브레인이 삼성전자의 불화수소 납품 관련해서 주가가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램 테크놀로지가 주가가 좀 상승을 했는데요. 차트 한번 보면서 제가 비교를 한번 해버릴게요. 자, 첫 번째로는 이제 후성을 보시게 되면 그 처음에 이제 불화수소 관련해서 테마주 형성이 됐다가 주가가 좀 하락을 했고요. 그 차트 모습이 이제 완전히 이제 낙폭과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램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마지막에 이제 얘가 이제 불화수소 관련해서 테마가 형성됐고 주가가 좀 횡보하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네, 삼성전자에 뭐 향후에 이제 불화수소 납품을 하기 때문에 매출은 지속적으로 뭐 증가가 될 겁니다. 근데 주가가 지금 이제 4만 원에서 2배 정도 올라왔고요. 시가총액이 무려 6천억이 올라왔죠. 그리고 차트 모습을 보시면 볼리저밴드 하단선하고 61선 밑으로 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은 하방이 좀 제가 봤을 땐 6만 5천 원까지 좀 열려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대에서 두 가지 선택을 하셔야 돼요. 매도를 하시고 6만 5천 원대 더 사시거나 아니면 비중을 절반을 줄이시고 6만 5천 원대 다시 사셔갖고 7만 원 정도 올라갈 때 반등할 쪽에 매도하시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고민 해결해 볼게요. 이번에 살펴볼 종목 고민은 저희 프로그램의 열렬한 시청자라면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삼성제약입니다. 매수가는 33,500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40%입니다. 향후 전망과 매도 시점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셨는데요. 우리 신현식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네. 삼성제약 맞죠? 네. 네. 3,000원대 사신 거 아닌가요? 맞아요. 네. 3,500원에 네, 사셨습니다. 네. 자, 삼성제약은 일단은 이제 보시면 그 주가가 좀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그 제약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HLB가 이제 임상 3상이 성공을 하면서 주가가 좀 한 단계 레벨업이 됐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에서 이제 그 뭐 예를 들어서 임상 2상이 뭐 들어갔다라고 하면 주가가 이제 막 50% 100%씩 올라갑니다. HLB가 그렇게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제 필룩스가 임상 2상을 개시가 되면서 주가가 2차 레벨업이 됐고요. 삼성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대 주주가 이제 젠백스입니다. 근데 이제 젠백스가 지금 차트를 잠깐 한번 보게 되면 주가가 지금 엄청나게 좀 올라갔습니다. 그죠? 주가가 이제 무려 지금 한 2배 이상 좀 올라갔죠. 그리고 이제 최대 주주가 젠백스이기 때문에 이제 삼성제약 같은 경우에 개별적인 재료가 있긴 하지만 이 젠백스가 고점이 형성되게 되면 삼성제약도 주식을 좀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저는 일단은 이제 젠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선 라인대인 24,800원 라인대 이 라인대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라인대를 지지를 해서 2차 상승을 할지 아니면 조정을 나올지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요거를 흐름을 먼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삼성제약은 이제 뭐 제가 봤을 적에는 좀 상당히 수익 중입니다. 그리고 1차 상승, 그다음에 5일선 눌림목에다가 2차 상승이 됐습니다. 그리고 삼성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췌장암 관련해서 신약, 임상 요것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했고요.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치료할 확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5% 미만이기 때문에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오늘 주가가 이제 무려 14% 올라갔다가 음봉으로 좀 끝났기 때문에 향후에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보유한 비중을 절반은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4,500원을 지지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4,500원을 지지를 한다라고 하면 한 6,200원까지는 나머지 물량을 보유하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